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노무 컨설팅의 김우성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도 매출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해요. 제 주변에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네. 제가 보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 그 전에 IM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였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수출이라든가 무역에 있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우리 내수 시장에서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돼요. 그럼 이 해고가 네.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네. 일단 세계 노동기구가 있는데 ILO라고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발 고용 대란이 예측이 되니 각국은 보다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펴라 라는 그런 경고를 줬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사상 최초로 대기업의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 휴업수당 90%를 긴급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네. 했어요.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의 기축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을 안 하더라도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휴업수당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장, 회사 니네가 70% 줘. 그럼 네 70% 준 것 중에 90%는 정부가 줄게 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큼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고시키지 마, 고용 유지해줘, 이런 내용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정부도 해고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걸 보이거든요. 네네. 또 얼마 전에 여행업, 영화, 완전 폭풍 문화업계, 맞았죠. 그쵸. 네. 또 항공업계에서 2명 중 1명이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도 나왔어요. 그럼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의 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와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해고의 형태로 많이 하는 것이, 해고는 아니지만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서 사직서를 제출받는 형식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갖고 회사에서 무조건 제출해, 회사에서 제출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해고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해고 사유,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해고를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왜 해고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권유해야 되는 건가요? 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해고가 쉬워요. 미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you fire 하면은 그냥 해고가 돼요. 거기는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 네.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해고를. 네. 해고를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로도 봐요. 왜냐면 이게 사실 노동시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사실 이직과 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특징이죠. 한 회사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고 이직을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맞아요. 전 회사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큰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해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네네. 있나요? 법에서는 해고가 딱 3가지 형태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해고. 직장질서 침해 행위로 더 이상 너랑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근로자의 규칙사유 때문에 우리는 너를 우리 회사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게 징계해고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상해고입니다. 통상해고는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운전 능력. 그렇죠. 운전 능력이죠. 운전 능력을 증명해주는 게 어떤 게 있죠? 운전면허증. 그렇죠. 사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음주운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게 통상해고. 결국에는 그 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규칙사유는 근로자한테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의 해고가 경영상 해고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흔히 많이 표현하는 그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는 직원은 일도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 열심히 할 의지와 자세도 다 갖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경영상 해고라고 합니다. 살펴봤던 징계해고, 통상해고, 경영상 해고
이 해고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해고를 통지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종이. 네네, 종이, 문자 안 됩니다. 그냥 전화해서 야 좀 그렇게 됐다, 안 됩니다. 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근로자분들도 문자 통보 받았어요 하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뭐 바로 이의를 제기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묶여뒀다가? 그렇죠. 뭐 책상 다 없어지고 하면은 나중에 저와 함께 진짜 무섭네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하락됐다, 경영이 어렵다 등이면 어떤 해고에 해당될까요? 코로나19가 사실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고를 당하는 거니까, 아까 가장 슬픈 해고인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형상 해고, 정리해고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죠.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하지만 지금이면 다 인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좀 줄인다든가,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해고를 한다. 세 번째는 그래, 해고를 하려고 하면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라 라는 거죠. 보통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삼아요? 보통 회사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싶으세요? 성과가 좀 맞습니다. 떨어졌던지. 정확합니다. 회사의 기여도라든가 성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과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직의 가능성이라든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라는 여기서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를 좀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해라 라는 게 이 네 가지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그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이 정말 이해가 돼요, 들어보니까. 근데 근로자도 어쩔 수 없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당장 가족들 건사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경영상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근로자들이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권고사직 했을 때 와,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안 쓰면 돼요. 버티는 게 일단 관건이네요. 사실 버틴다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도 나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왜 자꾸 쓰라고 해? 난 사직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사직서를 안 쓰면 되세요. 사직서를 쓰면 철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직서 여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도 만약에 내가 그 대상자라면 내가 왜 여기에 뽑혀야 되나? 왜 나여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기준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거는 부당하다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하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코로나19발 해고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도 근로자도 굉장히 똑똑하게 꼼꼼하게 법적인 거를 잘 이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네. 그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근로자 역시도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법적인 기준을 고려해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것도 뭐 노동청에서 문의를 받아주나요? 노동청에서는 이 여부를 판단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요. 회사의 의견도 듣고 근로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가 스스로 법 조항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찾고 세세하게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네네. 많을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일단 노무사 비용이 들다 보니까 스스로 하세요. 처음에 제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를 다 제출을 했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뒤늦게 노무사를 선임을 하세요. 그럼 이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이거를 번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길 만한 상황도 사실 지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기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소장의 병원 가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돈도 덜 들거든요. 그쵸, 시간도 그쵸, 덜 들고. 그쵸.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낫겠지 버티다가 더 돈도 많이 내고 더 네.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용 대란을 회사도 근로자들도 빠르게 네. 현명하게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노무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 저희가 미리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유파이어. 발음이 You 좀 안 fire! 좋죠? 아, 그쵸. 발음이 약해서. 따라해보세요. You fire! 유파이어. 네. 예, 유파이어. 네. 하면은